지난 시간에는 try catch를 이용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었었고요. 그 다음에 함수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함수의 개념을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었던 프린트 함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수를 호출해서 불렀죠.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부른 거잖아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프린트와 같은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만들어진 함수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쭉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공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함수 혹은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진 함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만드실 때 잘 만드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서가 그 힌트가 나오잖아요. 그 함수는 어떤 일을 하고 떤 값을 넘겨주면 되고 이런 문서들을 작성하는 것도 이런 문서들이 어떻게 해서 보이는 건지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함수에 대해서 그 실제로 하기 전에 우리 또 이런 함수도 한번 살펴볼게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아규먼트들만 전달해주면 함수한테 값들만 넘겨주면 프린트가 알아서 그 값들을 출력만 하고 끝내죠. 그죠? 함수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떤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그냥 끝나버리는 함수가 있고요. 또 어떤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값을 되돌려주는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이라고 하는 함수 기억나시죠? 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자,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아규먼트로 전달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줘요. 영어로는 return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return. 그래서 그 설명을 보면 return한다라는 용어가 사용이 돼요. 반환한다, 되돌려준다. 어, 무엇을? 아이템의 개수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뭔가를 리턴하는 함수들은요, 그 값을, 리턴하는 값을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프린트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함수들에 따라서는 기능만 수행하고 아무런 값들을 리턴하지 않는 함수들도 있고요. 기능을 수행하고 나서 그 자리에 어떤 값 또는 값들을 반환해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었던 두 가지 함수를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함수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몇 가지 용어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함수. 영어로는 펑션입니다. 펑션. 붉은 폰트로 나타낸 거고요. 함수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인수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그냥 아규먼트라는 용어를 더 그냥 선호를 하는데요.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아규먼트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게 전달하는 값들을 아규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위쪽에서 프린트의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요, 문자열 한 개를 프린트라는 함수한테 줬죠. 그럼 이거는 아규먼트가 한 개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프린트문을 보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죠. 이거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린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몇 개를 줬어요? 쉼표로 구분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열을 프린트 함수한테 준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아규먼트가 세 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프린트문 같은 경우에는 아규먼트가 몇 개냐 하면 하나, 둘, 얘도 아규먼트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는 건데 두 개의 아규먼트는 그냥 값들만 이렇게 쭉 썼고요. 세 번째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변수에 무슨 값을 전달해라 라는 형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규먼트예요. 아셨죠? 아규먼트 개념 아시겠죠?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불러줄 때 함수한테 주는 값들. 이거를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아규먼트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용어가 뭐냐면 매개 변수, 우리말로는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미터란 그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함수를 정의 또는 선언하는 곳에서 선언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함수를 정의해 본 적이 없어요. 함수를 정의해 본 적이 없지만 함수를 정의하는 곳에서 선언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런 변수를 뭐라고 부른다? 그런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부른다. 그리고 파라미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한다? 아규먼트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예요. 즉,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주는 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를 뭐라고 부른다? 파라미터라고 부른다. 예.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반환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환값. 영어로 옮기면 반환한다, return. 값은 value. 그래서 return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환값이란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결과로 어디에 되돌려주는 거냐면 함수를 호출한, 곳에 되돌려주는 값을 반환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에 따라서는, 함수에 따라서는요, 그 반환값을 갖는 함수도 있고요. 반환값이 없는 함수도 있어요. 함수에 따라서 반환값이 있는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환값이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항상 반환값을 가져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함수를 만들 때 반환값을 갖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반환값이 없도록 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보면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반환값이 있는 함수고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반환값이 없는 함수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function, argument, parameter, return value. 용어들을 구분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아규먼트를 저장하는 게 파라미터여서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는 보통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아규먼트인지 파라미터인지를 그,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용어들을 용어들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 함수 선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 우선 문법을 먼저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코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를 만드실 때는요, 키워드를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함수 이름을 만드실 때에는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을 따라 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 만드실 때에는 알파벳과 숫자와 특수기호 같은 경우에는 밑줄만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만들 때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알파벳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함수 이름도 마찬가지로 알파벳 그 영문자로 시작하는 영문자 또는 밑줄도 가능합니다. 영문자 또는 밑줄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영문자와 밑줄과 숫자를 혼용해서 함수 이름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두 단어 이상이면 사용하는 관습이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카멜 표기법은 단어를 그냥 붙여서 사용하는데 첫 글자만 대문자로 사용하는 거. 그게 카멜 표기법이고요. 스네이크 표기법은 모든 단어를 전부 다 소문자로만 사용을 하는데 단어와 단어는 구분하기 위해서 밑줄을 사용하는 거. 근데 파이썬에서는 변수 이름 만들 때 보통 스네이크 표기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함수 이름도 보통은 스네이크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그 파이썬 개발자들은.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다음에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돼요. 함수와 변수가 다른 점은 함수 이름 뒤에는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되고요. 괄호 안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괄호 안에서 선언하는 변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미터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파라미터 1번, 파라미터 2번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들을 선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대괄호를 썼죠. 대괄호를 썼으니까 파라미터 선언 부분은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주는 값이 없는 경우, 그냥 함수 이름만 불러도 되는 경우라면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파라미터 선언은 없어도 돼요. 근데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값을 전달을 해야만 돼요. 그럼 그 값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값들은 여기다가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아규먼트 개수만큼 변수들을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변수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컬러를 씁니다. 컬러는 그 다음에 줄 바꿔서 들여쓰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블록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블록 안에는요. 우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따옴표 3개 그리고 또 따옴표 3개 이 안에서 작성하는 거를 문서화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documentation comment. 우리가 지금까지 파이썬에서 주석은 뭘로만 만들었어요? 샵으로만 만들었죠, 샵. 인라인 주석밖에는 만들지 않았었잖아요. 주석을 만드시는 두 번째 방법은 따옴표 3개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3개로 끝내시면 돼요. 따옴표 3개로 시작을 한 경우에는 줄 바꿔도 상관없으세요. 여기가 주석의 시작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가 주석의 끝이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서는 몇 개든 줄을 바꿔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줄바꿈이 가능한 주석이에요. 우리 오라클에서는 SQL을 작성할 때는 주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어떤 주석이 있었어요? 이렇게 작성하는 거. 이렇게 작성하는 주석이 있었죠? 벌써 까먹진 않으셨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석이 있었어요? 슬래시 별표로 시작하고 슬래시 별, 별표 슬래시로 끝내는 거. 이런 주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블록 주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이 파이썬에서는 이 따옴표 세개를 쓰시는 거를 블록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 주석이 시작한다와 주석이 끝난다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 안에서는 몇 개의 줄을 나눠서 엔터를 치면서 작성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형식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SQL에서의 주석하고 SQL의 인라인 주석과 블록 주석 그 개념이 파이썬에서는 샵 그리고 따옴표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행하는 함수가 수행하는 기능들 수행할 코드 블록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코드들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한 줄에 하나씩 코드들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코드가 여러 줄이면 여러 줄에 걸쳐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return 그리고 반환값. 예. 함수에 따라서 리턴 값이 있는 함수도 있고 리턴 값이 없는 함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리턴 값이 있는 함수는 return 하고서 값을 써주시면 되고 리턴 값이 없는 함수는 return이라고 하는 문장 자체를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게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함수를 만드시는 문법입니다. 어, 반환값이 없는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return 문장 자체를 생략을 하거나 return 문장을 생략하거나 혹은 만약에 문장을 쓴다 그러면 return none 이라는 문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환값이 없는 함수를 만들고 싶으시면 아예 return 문장을 안 써버리면 돼요. 안 쓰거나 파이썬에서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none이잖아요. 그래서 return none이라고 하게 되면 반환값이 없어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반환값이 없어요라는 뜻입니다. return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return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함수를 종료한다예요. 함수를 return 문장을 만나게 되면 함수 실행 중에 리턴 문장을 만나게 되면 그 밑에 문장이 있든 없든 거기서 함수는 끝나는 거예요. 함수가 끝나고 함수를 호출해 준 곳으로 코드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함수를 호출한 곳에 값을 반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리턴은 함수를 끝낸다,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값을 반환해 준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문법이고요. 문법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숫자 두 개를 전달을 받을 거예요. 숫자 두 개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서 그 숫자 두 개의 덧셈 결과를 리턴해주는 함수.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덧셈 말고 뺄셈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선언하실 때는 뭘로 시작한다? def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def 다음에는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 준다예요. 빼겠다, subtract라고 할게요. 자, 뺄셈을 하려면 숫자가 두 개가 필요하죠. x, y. 그리고 콜론을 써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x 빼기 y를 리턴하겠다. 할 일이 이거밖에 더 없잖아요. 숫자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서브트랙트를 호출할 때에는 x에도 숫자를 주고 y에도 숫자를 준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코드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x 빼기 y를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되돌려준다.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어디로 되돌려준다? 함수를 호출한 것으로. 네,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실행할게요, 실행.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함수를 선언한 거예요. 이 코드셀 반드시 실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음. 그래야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수를 선언한 코드셀을 실행을 하셔야 함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함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함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함수를 부를 때에는 함수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자, 제가 서브까지만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랬더니 콜앱 노트북에서 어떻게 보여줘요? 아, 서브트랙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라고 보여주죠. 그러면서 def 정의는 서브트랙트고 x하고 y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아규먼트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괄호를 쓰셔야 돼요. 함수를 호출하실 때 반드시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 함수 이름 뒤에 괄호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우리 항상 괄호 썼죠. 프린트 괄호 썼죠. 랭 괄호 썼죠. 그죠? 네. 함수를 불러줄 때는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돼요. 괄호 없으면 그거는 함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def 문서가 하나도 안 나오죠. 그죠? 힌트는 보여주고 있어요. def 함수다. 이름은 서브트랙트다. x, y 두 개의 값을 전달해야 된다. 딱 이렇게만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넣어볼까요? 뭐 1, 2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 값을 저장할 수가 있을까요? 함수가 리턴해 준다면 그 리턴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리절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이게 함수 호출이에요. 누군가가 함수를 만들어준 게 있으면 우리는 그 함수를 불러줄 수가 있어요. 이런 코드를 함수를 불러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함수를 불러줄 때 값을 줬죠. 함수한테 1이라고 하는 값을 줬고 2라고 하는 값을 줬잖아요. 이 1과 2, 이 두 개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의 뭐라고 부른다? 아규먼트라고 부른다. 얘네들을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규먼트. 아규먼트가 두 개인 함수인 거죠. 자, 함수를 부르면 코드는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함수가 선언된 곳으로 가요. 이 def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냐면 definition이에요, definition. 그러니까 정의예요. 정의한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정의한다, 함수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함수를 호출이죠.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가 선언된 곳으로 갑니다. 선언된 곳으로 갈 때 첫 번째 아규먼트는 그럼 이렇게 쓸까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저장이 됩니다.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특별하게 뭔가를 설정하지 않으면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규먼트하고 파라미터의 차이점 이해가 되셨죠? 아규먼트란 함수를 호출할 때 넣어주는 값, 파라미터란 변수. 1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2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그럼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앞에 있는 숫자 빼기 뒤에 있는 숫자 계산해서 리턴해 준다는 뜻이에요. 리턴. 자, 여기서 리턴의 의미예요. 리턴은 함수를 끝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계산된 값을 어디로 되돌려준다? 함수를 불러준 곳에 되돌려준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1이죠. y는 2죠. 그럼 리턴되는 거는 뭐가 리턴될까요?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 저장되는 걸까요?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서 리절트를 출력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subtract 이번에는 2, 1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print result 이렇게 해보면 뭐가 될까요? 이번에는 1이죠. 똑같은 함수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아규먼트를 다르게 줬어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2, 그럼 x가 2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1, 그럼 y가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엇을 리턴해줘요? 2 빼기 2를 리턴을 해줘요. 리턴. 어디로? 어디로? 함수를 불러준 곳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코드가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함수를 부른다는 얘기는 함수가 선언된 곳으로 갔다가 다시 함수가 끝나면 자기 위치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돌아온 거고요. 리절트에 1이 저장이 되고 프린트를 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문법에서 def 여기 설명드렸고요. 함수 이름 요거 서브트랙트죠. 파라미터 선언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드 수행하는 코드 리턴문 다 있죠. 그죠? x 더하기 y를 계산해서 리턴한다.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자, 뭐를 생략했냐면 문서와 주석을 생략을 했어요. 자, 문서와 주석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함수 안에서 주석을 만들지 않았어요. 주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여기 마우스를 올리시면요.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마우스 올려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보이고 설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 얘기만 나와 있죠.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문서 주석, 문서 주석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가 주석을 시작한다는 의미고요. 여기는 주석을 끝낸다는 의미예요. 이 안쪽에서는 얼마든지 줄 바꿔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얼마든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두 수 x와 이렇게 할까요? 숫자 x와 y를 전달받아서 x 빼기 y를 반환한다. 이렇게 쓸까요?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써준 거죠.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무엇을 더 적어줄 수가 있냐면 여기 파라미터에는 어떤 아규먼트들이 와야 되는지를 더 적어주면 좋겠죠. 그거를 할 때는 아그스, 아규먼트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규먼트가 뭐가 있어요? x가 있죠. y가 있죠. 우리가 뺄셈을 하려면 x는 숫자 타입이어야 되겠죠. 숫자 타입에는 인트도 있고 플롯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x는 인트거나 플롯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적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 인트 또는 플롯.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순서대로 x, y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x는 인트가 될 수도 있고 플롯이 될 수도 있다. 인트가 될 수도 있고 플롯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는 설명을 적어주면 되는데 어, 뭐 뺄셈을 하기 위한 수, 뭐 요런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뭐 그닥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할까요? 뭐 뺄셈, P, 연산자. 연산의 대상이란 뜻이잖아요. 연산의 대상. 뭐 이것도 뭐 뺄셈, P, 연산자. 뭐 그냥 뭐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써주시면 returns 이렇게 써주세요. returns는 리턴 값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뭐 기능이 별거 없으니까 이렇게만 y 빼기 x를 리턴할 수 있는 거고 x 빼기 y를 리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x 빼기 y를 리턴하는 거다. 뭐 이런 정도로만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내용 바뀌었죠. 내용 바뀌었고 다시 실행. 그럼 아래쪽도 다시 실행, 그 밑에 있는 것도 다시 실행.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죠? 우리는 주석만 추가를 한 거지. 그죠? 주석을 추가한 거지 안에 있는 어떤 코드를 수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인 1 그대로고요. 2 빼기 1은 1 그대로죠. 이게 바뀌진 않아요. 자, 뭐가 바뀌냐면 여기 함수를 호출하는 곳 위에서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세요. 뭐가 나와요? 문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아, 함수에 대한 문서가 나오죠. def는 함수란 뜻이고요. 함수 이름은 서브트랙트고 파라미터가 두 개다. 아규먼트를 두 개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얘가 하는 일은 이거다. 이게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아규먼트가 있는데 x는 int나 플롯이면 되고 y도 int나 플롯이면 된다. 그 다음에 리턴 값은 x 빼기 y다. 자, 이렇게 설명을 보면 서브트랙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우스 이렇게 프린트 이렇게 마우스 올려가지고 이런 문서를 볼 수 있었던 거는 프린트를 만든 개발자가 안쪽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그 문서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밑에 있는 SEP는 SEP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어떤 아규먼트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설명. 그 다음에 AND는 마찬가지로 여기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해주는 값. 다시 얘기해서 AND에 전달되는 아규먼트가 어떻게 전달이 되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거를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거를 저는 좀 구분을 한 거죠. 아규먼트들이다, 리턴 값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형식을 줘가지고 한 거예요. 안쪽을 작성하는 형식은요, 어떤 문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정해져 있는 이 문서와 주석을 만드는 거는 어떤 정해져 있는 형식 문법이 꼭 지켜야만 되는 문법이 있진 않아요.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에는 무엇을 써주냐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요약.
그 다음에 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줄 바꿔서 함수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경우에는 뭐 다르게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함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아규먼트들에 대한 설명. 아규먼트는 무슨 타입으로 전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통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턴하는 값이 있는 경우. 리턴하는 값이 있는 경우 함수가 어떻게 리턴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줍니다. 근데 딱 뭐 정해져 있는 용어나 정해져 있는 형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 이런 형식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자, 위에서는 우리가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었더니 아규먼트들을 전달하는 순서에 따라서 리턴되는 값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봤고요. 자, 이번에는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리턴 문장이 없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는 어떻게? def로 시작해요. def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만듭니다. 함수 이름 제가 뭐라고 만들 거냐면 repeat message 이렇게 만들 거예요. 함수 이름 repeat. repeat이란 단어는 반복하다는 뜻이죠. 메시지는 메시지란 뜻이고 우리말로도. 그러니까 메시지를 반복한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MSG라고 쓸 거고요. N이라고 쓸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뭐라고 불러요? 파라미터.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주는 값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변수. 변수는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함수 이름 옆에서 선언하는 변수들도 있어요. 이렇게 함수 이름 옆에서 바로 안에서 선언하는 변수들을 우리는 특별하게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라미터. 자, 여기도 설명을 먼저 할게요. 메시지를 반복해서 출력한다. 요약.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볼게요. MSG를 n번 반복해서 출력한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이에요. 함수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인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렇게 줄 바꿔서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굳이 꼭 이 옆에다가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써도 상관없으세요. 어떤 일을 한다. 요약. 그 다음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을 써준다? 아규먼트들에 대한 설명을 써준다. 아규먼트가 몇 개가 있어요? MSG, N. 그죠? 그럼 MSG가 뭐냐? 이걸 써주시면 돼요. 우리는 MSG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N은 int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보면 누군가가 repeat messag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려고 문서를 찾아보면 힌트를 찾아보면 메시지는 옆에 str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 n은 int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는 문자열을 주면 되겠구나. 두 번째 자리에는 정수를 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 여기는 출력할 메시지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해주면 될 거고요. 어, 이거는 뭐 출력할 횟수
요런 정도로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몇 번 출력할 거냐?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밑에서 기능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몇 번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코드가 있어야 돼요. 몇 번 반복하겠다.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range n. 이거 아닌가요? 함수를 만드실 때는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int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5라고 하는 숫자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돼요. 정수라고 우리는 가정하고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5라든가 아니면 뭐 10이라든가 뭐 아니면 100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돼요. 그럼 이거 코드 가능한 코드죠. 0부터 n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프린트만 하면 돼요. 뭐를 프린트하면 돼요? MSG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프린트하면 돼요. 얘가 MSG가 뭐예요? MSG가 출력할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출력만 하고 끝. 아무 일도 안 할 거예요. 되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리턴을 안 써도 돼요. 만약에 리턴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return none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을 때에는 굳이 return none이라고 하는 것까지 명시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냥 이걸로 끝나도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실행. 여기 실행됐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그럼 이제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repeat.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REP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여주죠. REP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만든 게 repeat message. 자,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면 설명을 보여주죠. 그쵸? 메시지를 반복해서 출력을 하는데 MSG가 메시지고 n이 몇 번 반복해서 출력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아규먼트 설명. 아규먼트는 MSG는 스트링, 출력할 메시지고 n은 int인데 출력할 횟수. 그러면 이 함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는 문자를 주겠죠. 여기에는 정수를 주겠죠. 맞아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를 5번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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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라고 하겠죠.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자, 그럼 함수의 호출과 파라미터 아규먼트의 관계를 볼게요. 자, 이거를 함수 호출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호출했다. 함수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넘겨주는 두 개의 값을 우리는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규먼트는 어디로 가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자, 그럼 이제 메시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MSG는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함수를 호출하면 MSG는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숫자 n은 5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아규먼트로 뭘 줬으니까 두 번째 아규먼트는 5를 줬으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여기 n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함수를 호출해주면은요 MSG라고 하는 변수에 너무 지저분하죠, 지금.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아규먼트를 써주게 되면 무슨 문장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기 전에 MSG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값이 할당이 되고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값이 할당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안녕하세요고요. 여기는 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몇 번 출력한 거예요? 5번 출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아규먼트를 바꾸면요. 만약에 똑같은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뭐 hello, hi, son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번만 반복해라. 이렇게 하면 hello python이 3번 나오는 거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아규먼트가 hello python이죠. 얘가 무슨 변수로 들어가요? 얘가 죄송해요. 네. 얘가 첫 번째 변수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3이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어디로 가요? 두 번째 변수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변수인 첫 번째 파라미터인 MSG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변수, 즉 두 번째 파라미터인 n에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실행하는 코드는 hello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를 몇 번, 3번 반복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게 그 반환값이 없는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해야 될 일만 쭉 작성하고 리턴문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함수는 언제 끝나냐 하면 그 안쪽에 있는 코드들이 다 실행이 되면 함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불러주면 함수가 정의가 된 곳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코드들을 쭉 실행을 해요. 다 끝났죠. 리턴 문장이 있든 없든 끝나면 어디로 와요? 함수를 불러준 곳으로 와요. 그럼 그 밑에 다른 일들을 쭉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함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사용,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죠? 함수 만드실 수도 있으시겠죠? 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